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맥스그룹과 인텔코리아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업무 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과 운영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일상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 공공기관 역시 그에 맞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기관 업무 환경의 급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관심은 있지만 도입을 망설였던 고민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티맥스티베로 이상철 부사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티맥스그룹의 공공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철 부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부사장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맥스 공공부문장 이상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기관 업무 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전략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노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조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관 시 DB 최적 적용 방안, 그리고 TAC 온 클라우드, 또한 보안 원격 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단말 OS, 공공기관 맞춤형 협업 플랫폼 티맥스의 와플, 클라우드를 위한 인텔 제어 서버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IT 인프라 및 플랫폼에 대한 기술의 진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전통적인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유닉스 기반의 서버 방식으로,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가상화 기반의 인프라로 진화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가상화 기반의 인프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도커 컨테이너가 발표되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컨테이너 기술은 쿠버네티스의 등장으로 좀 더 컨테이너 기술이 간편화되고 보편화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등장은 MSA, DevOps, CI/CD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가 되었고, 또한 클라우드 형태는 독립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공용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추세로 변경되었고, 기업의 요구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형태의 기술은 하나의 벤더 종속성을 뛰어넘어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함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업이 IT 자원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현실은 하이퍼바이저만을 도입하고는 클라우드의 구축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도 현실입니다.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350조 원의 시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이아스와 사스 분야이지만 파스 분야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파스에 대한 평균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아스 기반의 클라우드 구축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시장 상황이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플랫폼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같은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시장에 필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한다 하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오늘 티맥스에서 준비한 세션들을 들으시면서 한층 클라우드를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에서 티맥스 그룹은 MSP 서비스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공공 클라우드나 민간 클라우드에 있어 고객께 높은 기술력을 제공하는 MSP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티맥스 그룹의 전문 영역인 미들웨어와 DBMS 서비스에 있어서도 상용 제품뿐만 아니라 하이퍼프레임, 하이퍼 SQL과 같은 오픈소스 미들웨어와 DBMS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 클라우드를 통해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고, 개방형 클라우드인
파스타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에코시스템을 확장해주어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파스타를 활용하기 쉽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맥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더불어 AI,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엣지 컴퓨팅,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공시장에 맞는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티맥스 그룹은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좀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민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티맥스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티맥스 클라우드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현우 상무님께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조건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공 클라우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2025년도까지 이 19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430개 정도 시스템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그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공행정기관의 이 대다수의 업무 시스템들을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그 이외의 시스템들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업무 시스템을 운영 중인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 클라우드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드리어 DBMS에 대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으로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바꿨을 때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모노리틱 아키텍처로 적용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조를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로 쓸 것인가 이런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많은 고민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레거시 환경의 이 플랫폼에 대한 요구 조건과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투비 환경에서 사용되는 플랫폼들에 대한 조건들이 전부 다 만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실제 공공 클라우드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맥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VM이나 아니면 스토리지 가상화, 아니면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이걸 이제 보통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 솔루션이 이 하이퍼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소스로 패키지되어 있는 이 하이퍼 플랫폼이라고 하는 솔루션 또는 티맥스의 상용 미드리어 플랫폼 그리고 DBMS에 대한 플랫폼을 패키지로 묶은 이 슈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제공을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티맥스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4가지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컨테이너 플랫폼 이 하이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지금 현재 공공 클라우드의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파스타와 호환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기반이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오픈 소스를 사용할 것이냐, 이 상용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을 없앨 수 있도록 통합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통합된 형태의 플랫폼을 좀 더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로 좀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최적화된 아키텍처 설계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제 공공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가 운영이 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팀엑스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파스타라고 하는 표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파스타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크게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 컨테이너 플랫폼, 이 2개의 플랫폼이 지금 파스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제공이 안 됐고, 뭐 1년 전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이 파스타에 들어옴으로써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 파스타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이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스타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좀 더 많이 확장된 이 상용 컨테이너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하이퍼 클라우드는 이 파스타의 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호환 인증을 받은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 클라우드와 이 파스타를 같이 유기적으로 잘 아키텍처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도 없애면서 좀 더 풍부한 이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실제 업무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팀엑스는 아시다시피 25년간 이 미드웨어와 DBMS에 대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벤더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된 플랫폼 이름이 이제 슈퍼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슈퍼 플랫폼 안에는 슈퍼 프레임이라고 하는 미드웨어 플랫폼과 슈퍼 티베로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이 같이 패키지가 되어 있는 엄브렐러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에 관련된 미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패키지인 이 하이퍼 프레임,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기반으로 저희가 기술을 제공을 하는 이 하이퍼 SQL을 같이 합쳐서 하이퍼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이제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오픈 소스와 팀엑스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상용 소스를 통합적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실제 이 미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이 아키텍처가 이 MSA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MSA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이 설계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잘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한 내용인 거고, 이 분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선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기존의 프레임워크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이너 아키텍처로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이너 아키텍처 상에서 동작하는 이 공공의 업무 서비스를 잘 엮어줄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가 이 아우터 아키텍처인데요.
이 이너 아키텍처를 오픈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두 번째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크게 엮여져 있을 때는 실제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를 잘게 나눔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처리는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오픈소스 쪽에서는 이제 메시지 큐나 아니면 보상 서비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는 그런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고,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플랫폼 레벨에서 이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구현하지 않아도 되게끔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이 이너 아키텍처와 이너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되는 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우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잘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출 때 이 메시지 큐와 그리고 별도의 이 보상 서비스를 통해 실제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는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오픈소스 기술을 사용을 해서 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정합성도 맞출 수도 있지만, 상용 소프트웨어의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너 아키텍처 쪽에선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 모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그 API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도 하셔야 되고, 검증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이 플랫폼 레벨에서 단일 API 형태로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엔진 레벨로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미드레이어를 좀 통합된 형태의 단일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호출을 할 때도 뭔가 개발자가 이런 다양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API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도 깊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플랫폼에서 실제 서비스 호출만 코딩만 하게 되면 엔진에서 호출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 모델이 추가가 될 경우에 또 뭔가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엔진 레벨의 고도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의 이 프로그래밍 모델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서비스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이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어떻게 좀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업무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연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시스템 통신에 대한 호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성능에 대한 이슈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합성 문제 같은 경우는 보상거래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구현하지 않아도 되게끔 트랜잭션을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든 아니면 플랫폼 레벨이든 아니면 인프라 영역의 레벨이든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나 플랫폼 레벨에 대한 장애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페일오버라든지 아니면은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이 장애에 대한 원인 식별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티맥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기술, 인프라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 미드웨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벤더이다 보니까 뭔가 MSP사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CSP사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는 이 벤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 체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티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인프라 영역에 해당되는 솔루션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과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 DBMS 즉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위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앱 플랫폼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맥스가 갖고 있는 그 공공 클라우드의 플랫폼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공공뿐만 아니라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도메인, 모든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분들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픈소스 기술만 활용을 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도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티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플랫폼 레벨의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 솔루션으로 제안을 이 하이퍼 플랫폼이라는 걸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 좀 더 이 오픈소스 기술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 아키텍처들은 슈퍼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티맥스는 그 소프트 그리고 티베로 지금 현재는 또 클라우드까지 해서 다양한 이 플랫폼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이 미드웨어에 대한 기술과 이 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 이 공공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에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공공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좋은 기술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면 티맥스가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상무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티맥스 티베로 김지훈 컨설턴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맥스 티베로에서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지훈 컨설턴트님 모시고 클라우드 이관 시 DB 최적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맡은 티맥스 티베로 컨설턴트 김지윤입니다. 최근에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 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의 이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방대해져만 가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DBMS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최적의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티맥스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DBMS 티베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IT 시장에서는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트너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파스 시장 DBMS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31%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침이 발표되었죠. 1261개 정부 기관에 대해 2025년까지 100% 클라우드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두 자료가 시사하는 점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이관을 어떻게 해야 하다고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DBMS 클라우드 전환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서비스에 맞는 DBMS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구성 또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오픈 DBM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보안과 고가용성이 필요한 상용 DBM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해당 DBMS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준비되어 있느냐가 두 번째 고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가 또는 전용 툴이나 자동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픈DB를 말씀드려서 TMX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TMX는 상용 DB인 티베로만 제공하는데 왜 언급을 했을까 하셨을 겁니다. TMX는 최근 기존 오픈DB를 사용하거나 라이트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하이퍼 SQL을 출시했습니다. 오픈DB는 일반적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운영 노하우가 공유되고 발전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 서비스 적용 시 DBMS 기능 또는 성능에 대한 보장이 없고 버전별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이퍼 SQL은 기존 오픈DB가 가지고 있던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MX에서 보유한 기술 경험과 유지 보수, 노하우로 상용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오픈 DBMS입니다. 현재 포스트그레 SQL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까지 마리아DB나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각광받는 몽고DB, 하둡 등 점진적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 모델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픈DB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용DB 티베로의 경우 티베로 싱글 모델을 모든 CSP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트랜잭션이 있거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핵심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티베로는 서버 장애에 대한 대안을 위해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TSC 모델을 현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온프레미스 핵심 업무에 쓰이고 있는 액티브 구조의 TAC 모델은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정합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지원되었는데요. 공공기관 전용 서버 클라우드, G클라우드에서는 TMX와 협업하여 수많은 테스트와 환경 개선을 통해 드디어 TAC를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이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DBMS 이중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DBMS 이중화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독립 디스크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복제해야 하지만 한쪽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데이터가 복제되기 전에 서버 장애가 발생한다면 데이터 유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액티브 클러스터 방식은 이러한 일반적인 DBMS 이중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쉐어드 디스크를 활용하여 별도 데이터 복제에 로스타임 없이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유실 없는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1위 DBMS 기업인 오라클과 국내 DBMS 1위 업체인 TMX만 제공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G클라우드 환경에서 TAC 성능 검증 결과입니다. 테스트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고민했던 부분은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I/O 한계가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DB 최적 적용과 TAC 구축 시 온프레미스와 유사한 스케일 팩터, 즉 노드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저하 없는 트랜잭션 처리가 중점이었는데요. G클라우드에서는 아이스카시 블록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고유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며 실제 각 가상화 서버끼리 통신할 수 있는 인터커넥트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영역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CIP 기술을 제공해 TAC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G클라우드 D1존에서 서버 타입 중
기본 서버 X라지의 상위 타입인 2X라지 서버만을 사용해도 액티브 클러스터링 성능 공고 스펙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이 접근하지 못했던 클라우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나 복잡도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오픈DB를 활용한 하이퍼 SQL을 라이트한 업무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대용량의 트랜잭션 및 다양한 기능을 필요한 시스템에 상용 DB인 티베로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며 가용성 정도에 따라 싱글, TSC, TEC 모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MX는 더욱 분석적이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도움드리고자 모더나이제이션 컨설팅 서비스와 선택한 DBMS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하이퍼 SQL과 약 7천여 개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용 DBMS 티베로가 대부분의 CSP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개별 CSP의 특징에 맞는 자동 또는 수동 설치 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서브스크립션 방식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BYOL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그레이션 및 백업 모니터링 등 시스템에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 기능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선택한 클라우드 DBMS로 안정적으로 손쉽게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TMX에서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로 전환 계획과 이행을 위한 티업, 전환 검증을 위한 액션 리플레이, 운영 전환을 위한 시스마스터 제공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자동화 도구를 전환 절차 요소에 맞게 제공합니다. 전환 계획 및 이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티업은 전환 대상 DBMS 호환성 자동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각 요소별 전환율과 검증을 수행합니다.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각 요소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며 SQL의 경우 몇 번째 줄에 해당 구문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 및 오브젝트를 빠르게 정확하게 이관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티업을 통한 이관이 다 완료되어 운영 전환 시 전환 대상의 안정화 및 모니터를 위한 목적으로 시스마스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워크로드 환경에 맞는 직관적인 GUI와 함께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애 및 성능 이슈 발생 시 개선을 위한 도구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MX는 지금까지 1,100여 개의 시스템을 전환한 노하우와 수많은 레퍼런스 그리고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CSP에서 보실 수 있는 티베로와 오픈소스 기반의 하이퍼 SQL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전환의 동행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통합 DBMS 모더나이제이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TMX OS 박현홍 컨설턴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MX OS에서 고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홍 컨설턴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현홍 컨설턴트님이 보안 원격 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단말 OS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TMX OS 박현홍 매니저입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보안 원격 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단말 OS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택근무자는 11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는 VPN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PC 같은 안전하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의해 쉽게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에 VPN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커에게 접속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VPN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원격 접속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VPN을 사용하더라도 개인 PC를 사용할 경우 개인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단말기로 내부망에 접속하게 되고 내부망 서버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어떠한 보안 요소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미 망분리가 되어 있고 재택근무를 위해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시 가장 중요한 보안 요소는 바로 안전한 단말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재택근무 전용 단말기를 지급하여 개인 PC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단말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보안 관리가 불가능한 개인 PC가 별도의 보안 대책 없이 내부망에 접속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안전한 원격 접속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팀엑스 OS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한 원격 접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 접속 단말기 전용 운영체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팀엑스 구름에는 국가보안연구소에서 만든 보안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VPN 선행 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엑스 구름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실내 부팅 기능은 운영체제 부팅 시 커널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커널이 훼손되었을 경우 운영체제는 부팅되지 않습니다. 운영체제의 보호 기능은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체제의 불법적인 변조를 차단합니다. 실행 파일 보호 기능은 안전한 파일만 실행되고 미확인된 악성 코드의 실행을 방지합니다. 브라우저 보호 기능은 접속 사이트에 따라 브라우저 권한을 차등화하여 악성 웹사이트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풀디스크 암호화 기능은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 전체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또한 팀엑스 구름은 단말 중앙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단말기를 인증하고 단말기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단말기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기관의 보안 담당자는 단말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자별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SB 사용 권한, 파일 전송 권한, 인터넷 접속 권한 같은 보안 정책을 사용자별로 차등 적용하여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엑스 구름에서 지원하는 VPN 선행 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재택근무 시 VPN 선행 인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VPN 선행 인증은 기존 VPN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개선한 인증 방식입니다. 기존 VPN 인증 방식은 운영체제에 로그인을 한 뒤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VPN 인증을 실시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VPN 인증을 하기 전까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하지 않은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악성 코드 같은 바이러스에 단말기가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VPN 선행 인증 방식은 VPN 인증으로 내부망에 접속한 뒤에 운영체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N 선행 인증 방식은 외부 인터넷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내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VPN 선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VPN과 운영체제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현재로서 해당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VPN 선행 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VPN 선행 인증은 구름 플랫폼 기반의 구름 OS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앞서 TMAX 구름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TMAX 구름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내부망에 접속하는 순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신뢰 부팅 기능이 작동되어 단말기 운영체제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영체제의 무결성이 확인되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VPN 선행 인증을 위해 사용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내부망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니면 외부 공격자인지를 구분하고 2차 인증을 통해 접속하려는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용자 확인이 끝나면 내부망 접속을 시도하는 단말기가 기관에서 지정한 단말기가 맞는지 단말기의 고유 식별 정보인 머신 아이디를 통해 확인합니다. 단말기 확인이 끝나면 내부망 접속이 완료되고 사용자가 업무망 또는 인터넷망을 선택하면 해당 망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감염 여부와 사용자 인증, 그리고 단말기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외부 보안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운영체제 보호 기능은 단말기에 설치된 원본 운영체제를 복사하여 원본 운영체제와 복사된 운영체제를 실시간으로 비교함으로써 원본 운영체제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복사된 운영체제를 저장할 공간인 가상머신이 필요한데요. TMAX 구름은 가상머신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체제 보호 기술 외에도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윈도우 기반의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TMAX 구름을 활용한 공공기관 원격 접속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DI 환경에서 원격 접속 단말기로 TMAX 구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모두 VD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안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내부망에 접속한 뒤에 VDI 서버를 통해 업무망 또는 인터넷망에 접속합니다. 노트북을 원격 접속 단말기로 사용하여 회사 안에서도 재택근무 시에도 안전하게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단말기에 TMAX 구름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경우 인터넷망은 VDI를 사용하고 업무망은 VDI가 아닌 로컬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단말기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장점인 이동성을 활용하여 사내에서도 사용하고 재택근무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구성하였습니다. TMAX 구름 위에 가상머신을 설치하여 업무망을 구성하고 가상머신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트북에 업무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풀디스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노트북 분실 시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망이 로컬 가상머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 단말기가 업무망에 직접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망에 접속한 뒤 VPN 추가 인증과
단말기 추가 인증을 실시하여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노트북에 팀엑스 구름과 원격 데스크톱 솔루션을 결합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경우 인터넷망이 VDI로 되어 있고 업무망이 데스크탑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사내에 있는 데스크탑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원격 데스크탑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노트북에 팀엑스 구름과 팀엑스 OS4에서 자체 개발한 원격 데스크탑 솔루션을 적용하여 안전한 데스크탑 원격 접속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시 단말기가 업무망에 직접 접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VPN과 단말기 추가 인증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단말기의 보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엑스 구름은 국가보안연구소의 보안 모듈을 탑재하고 VPN 선행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 등의 보안 요건 사항을 충족하는 보안 단말 운영체제로서 외부에서도 사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여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VDI 접속과 원격 데스크탑 접속을 지원하고 가상머신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같이 망분리 형태에 상관없이 고객 환경에 맞추어 팀엑스 구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홍 컨설턴트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팀엑스 와플 양정원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엑스 와플 양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시는 일하는 방법의 혁신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자리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구축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엑스 그룹 내 팀엑스 와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엑스 와플은 그룹 내에서 협업 플랫폼으로 스핀오프하여서 2021년에 워크앤플레이의 준말인 와플로 리브랜딩을 통해서 올인원 협업들 플랫폼 와플과 이외에도 화상회의와 태스크 관리 웍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회사 임직원 중 R&D 인력 비중이 80%로 122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솔루션 회사입니다.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었고 또 최근에는 UX 부분에 있어서 굿 디자인 어워드 등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여서 재택근무와 모바일 근무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워크가 업무 환경의 표준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또 정보를 클라우드의 저장소에 모으고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효율을 늘리는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의 도입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와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모색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에는 많은 수의 협업틀이 존재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특화된 협업틀을 부분 도입하다 보면은 아마도 여러 개의 협업틀을 섞어 쓰고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미래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진화 가능한 올인원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특수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툴을 도입할 때 반드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루어지는 협업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메일이라든가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서버 단에 있는, 즉 인프라 단에 있는 보안과 원격 접속이라든가 클라우드 또는 AI를 위한 데이터 축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에 특화된 인프라에서 협업 플랫폼 구축이 복잡한 만큼 이런 그 앞단에 클라이언트 단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은 많지만 서버 사이드의 전문성을 보유한 솔루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듯이 팀엑스 그룹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시너지를 통해서 올바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팀엑스 와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죠. And I'm on a roll. And I'm on a roll.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협업 플랫폼 와플은 관리자 기능과 함께 하나의 공간 안에서 메신저와 드라이브, 그리고 공유 노트, 캘린더, 화상회의, 태스크 관리, 메일 등이 연동되어서 업무에 필요한 필수 어플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와플은 앞서 말씀드린 서버단에서의 어떤 그 아키텍처적인 중요한 그 특징과 그리고 또 유저를 위한 또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플의 가장 큰 특징은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룸 단위에서 하나의 협업 기능을 메신저, 노트, 캘린더, 저장소 등 하나의 솔루션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 있는 서비스 바를 보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메일과 메신저와 웍스를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여러 가지 그런 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장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그 다음에 캘린더, 화상 미팅 등이 있어서 쉽고 빠르게 협업과 멀티태스킹이 지원됩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그 드라이브 화면에서 파일을 간단히 끌어서 채팅룸에서 공유한다던가 혹은 메일을 보실 때 대용량 파일을 첨부한다던가 이런 단순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협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가 채팅룸 안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도 손쉽게 구성원들 간의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관리도 칸반 뷰를 통해서 태스크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또 각 태스크의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솔루션과는 달리 팀엑스 와플은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사용자 친환적인 UX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용하시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UX가 즉시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하나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여러 모듈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연한 아키텍처입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설계된 와플은 고객의 다양한 그런 인프라 환경을 플렉시블하게 지원하고 특히나 물리 서버의 자원 한계를 넘어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스케일 아웃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구애 없이 맞춤 구축이 가능하며 또 팀엑스 클라우드사의 하이퍼 클라우드와 같이 구축될 경우 간편한 클라우드 운영 툴도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협업 플랫폼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와플의 협업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은 모두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고객의 레가시 환경과 연계되어서 새로운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소개해 드릴 사례이지만 인사혁신 플랫폼인 LMS 안에서 별도의 실시간 화상회의 모듈을 연계하거나 국립대에서 학사 시스템과 연계한 챗봇과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소통 서비스를 오픈한다던가 이런 식의 새로운 서비스 구축이 자유롭다는 부분이 팀엑스 와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듈화된 구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화해야 되는 그런 미래 기술을 연동하는데도 굉장히 손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AI 기술과 혹은 문서의 동시 편집과 DB화 기술 등이 결합되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든지 모듈화된 그런 서비스를 적용하여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공기관의 구축 사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에 구축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플랫폼이라는 그 LMS 위에 실시간 화상교육에 특화된 솔루션을 얹어서 일반 과정형과 또 1대 다의 다양한 10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을 지원하는 웨비나형으로 섬세한 화질로 안정적으로 화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시간 화상 교육 시스템은 동접 인원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 위에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아키텍처를 보실까요? 인재개발 플랫폼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로그 데이터는 G클라우드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암호화 터널링과 VPN 접속을 통해서 민간 클라우드 위에서의 화상회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실시간 화상회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클라우드 위에서 구축하여서 사용자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국립대인 충남대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 구축한 실시간 소통 서비스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팀엑스 와플의 모듈을 충남대 학사 시스템과 연결해서 구축한 사례인데요. 학사 시스템의 싱글 사인온과의 연계를 통해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학생과 교직원, 교수 간의 비대면 소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학생, 교직원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과방이라든가 어떤 교수와의 어떤 그 과제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상에서 손쉽게 모바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학내 학사서 시스템을 특히나 그 AI 챗봇을 도입해서 단순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해결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뒤에 아키텍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학내에 일단 노후화된 그런 전산실을 일단 클라우드 망으로 일단 먼저 전환시켰고 그 위에 비대면 소통 플랫폼을 AI 기술과 연계하여서 구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전국 국공립대학교 정보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 소통하는 이런 편리함은 개인정보 노출은 이 폐쇄망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강생 단톡방이라든가 교직원 출석 체크라든가 또 그동안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됐던 그런 당직실을 온라인 당직실로 운영한다던가 여러 가지 또 유저들의 혁신이 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사례는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 팀엑스 와플의 사스 서비스를 즉각 도입한 사례입니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은 사스 서비스인 팀엑스 와플을 즉시 구독형으로 도입하여서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서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고 특히 외부와의 협업에도 별도의 그룹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면서도 협업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듯 티맥스 와플과 화상회의 그리고 웍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의 혁신이 공공기관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티맥스 그룹도 이미 이제 와플을 사용한 지 2년 차가 되었고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와플 덕분에 화상회의가 지금 현재 월 800건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IT 회사들이 느끼는 그런 잦은 이직에도 이런 난리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클라우드 저장소 드라이브에 구축된 여러 가지 노하우와 어떤 채팅에 대한 히스토리 등이 조직에서 일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유실하지 않고 이전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서 인력 이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의 적응에도 조직 적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 전과 와플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에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메일량이 30% 정도 줄었고 또 개인들이 항상 그 업무 히스토리를 검색하는 데 쓰는 비효율적인 시간이 많게는 매일 30분 정도까지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긴급 업무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업무의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임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협업 플랫폼을 공기관 내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티맥스 와플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정적이고 어떤 그 장벽이 있었던 그런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디지털하게 연결되면서도 실시간으로 라이브하게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티맥스 와플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티맥스 와플은 지속 발전하는 기술을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R&D 인력 기준으로 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진화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모듈 기반의 맞춤화 지원을 계속하여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치형, 구독형, 자유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과 대기업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구축을 지원하고 통합 어드민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와 고객지원센터의 24시간 협업을 통해서 국산 소프트웨어 업력 25년 된 그런 티맥스 그룹의 노하우와 함께 고객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을 언제든지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맥스 와플의 일하는 방법의 혁신 지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텔 코리아 이인구 전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코리아 CSMP 팀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텔 제온 서버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최적화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능 최적화, 그리고 티맥스와 함께 진행했던 클라우드 사용자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이터에서 비롯이 됩니다.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서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의 두 번째 이유로는 디지털 혁신이 비대면과 함께 사용자 모델을 클라우드로 유도를 하는데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하이퍼스케일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리소스를 투입해서 오퍼레이션 자동화를 통해서 고객 대응이 빠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서 미리 검증을 해 놓아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글로벌 플레전스를 통해서 해외 어느 곳에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하며
또 애드옥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컴퓨팅 로드에 대해서도 뛰어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는 클라우드 이동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에 있는 클라우드 최적화에서는 세 가지 솔루션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그레이션 어드바이저 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에서 이 각각의 워크로드를 위해서 할당된 자원들이 적절하게 할당이 됐는지 또 병목 현상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주는 댄서파이의 클라우드 옵티마이저 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뉼레이트의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툴입니다. 그래뉼레이트의 인텔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데이터 흐름과 처리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에이전트에 업데이트하면 OS의 리소스 스케줄링과 우선순위를 최적해서 VM의 성능을 향상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워크로드 튜닝 툴은 성능을 개선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텔 기술에 최적화된 데브옵스 툴과 클라우드 스택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인텔의 원 API 툴킷을 제공해서 병렬 컴퓨팅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하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툴로 인텔의 다양한 하드웨어, CPU, GPU, FPGA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픈비노 툴킷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추론을 가속하는 툴로서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인텔의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툴을 이용한 성능 최적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 오픈소스 콜래보레이션입니다. 인텔은 다양한 오픈소스와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은 리눅스의 넘버원 코퍼레이트 컨트리뷰터로서 플랫폼 출시에 맞춰서 리눅스 커널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보안 관련된 크립토와 해시를 위해서는 새로운 명령어를 지원해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또는 해시의 경우에 CQ 해시 알고리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에서도 재온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서 인공지능에서 각각 3.7배와 1.93배까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펄스에 대한 벤치마킹 성능 자료인데요. 기존 대비 신규 플랫폼에서의 성능 개선은 TLS라든지 웹 서비스, AI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제온 CPU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온 서버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성능과 더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또 빠르게 증가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는 확장성과 유연성이 있습니다. 3세대 제온 서버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인텔 쉽게 가도 익스텐션, 그리고 암호화 가속 명령어 지원, 또 인텔 토탈 메모리 인크립션, 그리고 인텔 플랫폼 펌웨어 어질렌시가 있습니다. 암호화 가속기는 하드웨어 명령어를 추가해서 데이터 인크립션에서 공개키와 대칭키에서 각각 5.6배와 3.3배까지 성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부스트, 그리고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 ABX512, 또 인텔 원 API 기능이 있으며 딥러닝 부스트는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1.7배까지 향상을 하고 있으며 인텔 스피드 셀렉트 기술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또 원 API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툴로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 API를 사용하면 코드 변경 없이 다양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유지 관리하고 확장성에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온 서버에서 지원하는 옵테인 메모리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옵테인 메모리를 사용 시 성능의 가격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 용량이 큰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또는 분석 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VM을 지원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온라인 트랜지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360건 이상의 데이터가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인텔 제온 아이슬레이크 지원하는 XGX는 민감한 코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XGX는 데이터 센터성에서 잠재적인 공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암호화로 끝나지 않고 지정된 영역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통제해서 보안키를 획득 시에만 제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남대는 이 산재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니드가 있어서 인텔의 하이코어 플랫폼 위에서 TMX의 이 협업 솔루션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검증 과정을 진행 후에 2021년 약 3개월에 걸쳐서 TMX와 크로스전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됐고, 그만큼 평소에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구성을 통해서 모바일 플랫폼 또는 챗봇, 메신저 등을 통한 종합적인 비대면 소통 서비스가 가능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는 대학 내 이 모든 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것은 국내에서는 충남대가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코어 수도 중요하지만 이 캐시 메모리 성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사례에서는 인텔의 플래티넘 스큐를 사용해서 노드당 96코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총 메모리는 1TB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통합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성능 향상과 관리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는 게 대학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충남대학교 클라우드 시스템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머신보다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TMX의 하이퍼 클라우드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내재화하고 인프라부터 플랫폼까지 풀스택을 제공해서 손쉬운 통합 인프라 및 플랫폼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장점으로는 높은 자원의 효율성과 관리 편리성, 그리고 개발 환경의 자동화 또는 오토 스케일링과 자동 복구를 통한 가용성 및 안정성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장점과 인텔의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지원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로 충남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무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TMX 그룹에서 빠르게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